파동의 성질 단원이고, 일회고사 시험 보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새롭게, 과거는 과거고, 이제 새롭게 다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미리미리 공부한 학생들을 위해 미리미리 단원 내용에 관한 거를 영상으로 촬영하고자 합니다. 잘 따라, 수업 때 잘 따라와 주시고, 영상도 병행해서 같이 공부하시면 이해고사 때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시간이 많이 있는 관계로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하나씩 보시면은, 자, 파동의 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 요거가 있고요. 다음에 속력이 달라지는 현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 내용 그대로 따라가면 파동은 자, 정의하는 게 공간상에서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것을 파동이라고 합니다. 잔잔한 호숫가에 물결을 떨어뜨리면 중간에 이렇게 퍼지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게 파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빛 같은 경우에는 빛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파동이 나중에 배우게 되겠는데, 자,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파동이 빛이 이렇게 진행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나중에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동이 시작되는 지점, 요거를 파원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빈칸에 나와 있는 내용, 파동을 전달해주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매질은 진행한다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진동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보통은 파동이 전달한다 이런 말은 자주 쓰는데, 매질이 전달한다 이런 말은 잘 안 쓰고 진동한다 라고 보통 부릅니다. 진동은 위아래로 진동을 하는 겁니다. 파동이 움직이는 거는 에너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막 이동하거나 왼쪽으로 이동하거나가 가능하다라는 거 볼 수 있어요. 매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파동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제가 수업 때는 설명하진 않았지만 역학적인 파동가 있고 역학적인 파동이 있고 역학적이지 않은 파동, 흔히 말하는 전자기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동의 종류는 횡파랑 중파가 크게 나누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일단 역학적 파동은 매질이 있어야지 전달이 되고요. 매질이 없이도 전달되는 파동을 빛과 같은 물질들을 빛과 같은 빛과 같은 파동을 이제 매질이 없이도 전달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흔히 말하는 우리가 나중에 또 배우게 되겠지만 감마선, X선, 가시광선, 자외선 이런 애들은 전자기파라고 부르고, 전자기파는 매질이 없이도 전달이 가능하다. 다음에 매질이 일시 전달되는 거, 목소리 같은 거. 소리, 음파죠, 음파. 소리가 음파. 뭐 지진파, P파, S파 들어보셨나요? 그게 매질이 땅을 통해서 전달이 되죠. 그다음 수면파, 물을 통해서 전달이 되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횡파는 자,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과 위아래로 움직이는 방향이 서로 수직일 때 횡파라고 부르고요. 종파는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과 진동하는 방향이 똑같다. 용수철을 흔들면 가로로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걸 종파라 그럽니다. 자, 이제 이 부분 중요하죠. 파동의 표현. 자, 밑에 그림을 보고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업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X축을 보셔야 돼요. X축이 위치가 나와 있으면 뭘 나타낸다고 했죠? 그렇죠. 파장을 알려주고 있다. 그걸 볼 수 있고요. 자, X축이 시간이 나와 있네. 그럼 뭘 알려주는 거야? 주기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파동이 가장 꼭대기에 올라간 부분을 마루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마루라고 표현을 합니다. 파동이 가장 아래 내려간 걸 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골짜기라고 하죠. 산마루, 골짜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파동은 계속 똑같은 모양을 반복할 텐데 이 똑같은 모양을 반복할 때 한 번 진동이 되는 거. 다시 말할게요. 한 번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이 지점, 이거를 파장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의 이 부분을 주기라고 부를 겁니다. 근데 뭘 봐야 된다 했죠? 그렇죠. X축을 보셔야 돼요. 위치면 파장, 시간이면 주기.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참고로 문제 중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자, 이렇게만 줄 수도 있어. 그리고 여기가 위치, 여기가 마루 이렇게 있으면 자, 파동의 일부 모습만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 이거는 몇 파장이야? 라고 물어보시면 반파장이죠. 이건 반파장이야. 파장의 절반, 반파장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2m래. 그러면 실제 파장은 얼마일까? 그치, 4m. 이런 식으로 낼 수 있다.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파동의 그래프를 보고 알아봤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그래프 있죠, 이 그래프. X축이 시간인 그래프는 자, 보시면은 매질의 한 지점을 나타낸 거예요. 자, 매질의 한 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왼쪽에 있는 첫 번째 그래프 보시면 위치 보이세요? 위치? 자, 위치에 따라서 매질은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안 움직여요. 자, 안 움직이고요. 이 매질이 안 움직이고 특정한 위치에 있는 파동을 오른쪽에 있는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 문제는 여기 지점이 P 지점이라 해볼게요. 이 P 지점에 있는 그래프를 오른쪽에다가 그려준 것뿐이에요. 시간에 따라서 이 P 지점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이걸 반복할 거거든. 그래서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파동의 속력, 이제 이 부분 볼게요. 자, 파동의 속력은, 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자, 시간은 주기가 시간이고, 거리는 파장이 거리입니다. 그래서 V는 T분의 람다라고 쓸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성공 보시면 됩니다. 진동수에 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마지막. 파동만의 특징. 자, 진동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역학에도 진동수가 있긴 한데, 물리학 원에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자, 선생님이 설명드릴게요. 자, 진동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진동수는 뭐냐면, 1초 동안 진동한 횟수를 진동수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원래 파동 그래프가 이건데, 이건 몇 번 진동했나요? 그렇죠. 한 번 진동이죠. 한 번 진동. 근데 상황에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만 나올 수도 있어. 어? 이 친구는 지금 몇 번 진동을 한 거야? 원래대로 하려면 요만큼이 더 필요하죠. 그러면 자, 이게 한 번 진동을 한 건데 이만큼만 진동을 했대.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이 1초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이 또 1초래. 자, 1초 만에 한 번 진동을 한 게 아니라 얘는 아이고 또 이게 가끔 가다가 이게 오류를 먹는데 껐다 켜야 돼요. 다시 껐다 켤게요. 자, 1초 동안 진동한 횟수를 진동수라고 한다 했죠. 근데 1초 이거 잘못 그렸네. 자, 아이고, 잘못 그려서 쉬어가라고 하나 보다. 자, 여기가 1초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초라고 할게요. 자, 1초 만에, 자, 원래 점선까지가 한 번 진동한 건데, 1초 만에, 이거는 몇 번 진동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 4분의 1번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쵸? 그러면은, 자, 이 친구는 진동수가 1초 동안 4분의 1밖에 진동을 안 했으니까 4분의 1이라고 부르고, 이 친구는 이제 끝까지 진동했으니까 한 번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문제 내볼게요. 이 친구 몇 번 진동했나요? 3번 진동했죠. 그럼 진동수가 얼마야? 3이요. 이러면 틀려요. 자, 시간을 보셔야 돼요. 이렇게 파동이 보이는데 3초 걸렸대요. 3초 만에 몇 번 떤 거야? 3번 떨었죠. 그러면 진동수는 1초당을 계산한 게 진동수야. 그러니까 3분의 3인 1이 진동수다. 라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필연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우리 주기는 정의가 뭐야? 한 번 이렇게 웨이브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죠. 그러면은 봐봐. 이 두 번째 있는 그래프 보시면은 한 번까지 진동하려면 1초, 또 1초, 또 1초, 또 1초. 이렇게 총 4번의 진동이 필요하죠. 정확하게는 4초가 필요하지. 그치? 자, 이게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삼각함수 여러분들이 그리실 때, 자, 2분의 파이, 설마 파이가 뭔지 모르는 학생 없겠죠? 2분의 3파이, 2파이 이렇게 그리죠. 이게 똑같아요. 4분의 1주기, 4분의 2주기, 4분의 3주기, 4분의 4주기 이렇게 4등분 해가지고 끊어 그리면 좋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4등분해서 끊어 그리시면 됩니다. 애매하게 시험에서 요렇게 나온다든지 원래 이건데 요 중간만 나온다든지 이런 문제는 거의 없어요.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거의 없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4등분 쪼개 그리시는 게 좋다. 라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동수랑 주기는 항상 어떻다? 역수 관계를 가진다. 라는 거 볼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중학교 때 나오는데요. 자, 물결파는 깊은 곳일수록 속도가 빨라요. 자, 이거는 교양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소리의 속력은 고온일 때 빨라요. 사실 시험엔 잘 안 나오지만 알고 계시면 좋아요. 소리의 속력은 고체, 액체, 기체 순으로 간다. 중학교 때 배우시는데 까먹었을 거야. 그래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요. 하고 싶은 말은 자, 깊으면 깊을수록 속도가 빠르고 이제 얕으면 얕을수록 속도가 느리다. 요거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문제가 이 밑에 있는 문제인데요. 자, 밑에 문제 보시면 어떤 물결파 발생 장치가 있고요. 여기에 물을 가득 담아 놓는데 유리판을 놔둬요. 유리판을 놔두면 깊이가 얕아져요, 깊어져요? 깊이가 얕아지죠. 얕아진 데는 어떻게 되냐? 속도가 작다 그랬어요. 자, 근데 속력은 자, 주기분의 파장이라고 쓸 수 있는데 주기가 진동수의 약수니까 람다 F라고 쓸 수 있죠. 이러니까 속도가 증가한다는 거는 이 둘 중에 하나가 증가했다라는 건데 자, 수업 때도 말씀드렸어요. 진동수는 안 변해요. 진동수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파장값이 같이 증가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 물결파 그림이 자, 하얀 색깔과 하얀 색깔 있죠? 요 사이 간격이 파장이에요. 파장. 그리고 이 하얀 색깔의 이름을 파면이라고 불러요. 파면. 파동의 면이야. 파면이라 불러. 그래서 파면과 파면 사이의 간격을 파장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어진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깊을수록 어떻게 돼? 속도가 빨라지고 왜 빨라져? 라고 부르면 파장이 증가했기 때문에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같이 할까요? 그냥 같이 합시다. 자, 파장은 1에서가 2에서보다 짧다. 짧은 거 확인할 수 있죠. 파면과 파면 사이 간격이 짧잖아요. 두 번째, 진동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물이 깊은 곳에서가 얕은 곳에서보다 크다. 속도가 빠르니까 빠르다 맞죠? 답이 3번. 자, 오른쪽 그림 보시면 똑같은 문제고
얕은 물은 파장이 이렇게 나오고 깊은 물은 이렇게 돼요. 왜 이렇게 된다 했죠? 파장이 증가했기 때문에 속도가 증가해진다. 라고 그것도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기억번. 자, 물결파의 주기를 물어봤어요. 주기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자, 진동수가 F니까 F분의 1이 역수니까 주기가 맞죠. 그 맞다. 자, 니은번입니다. 깊은 물의 경우 진행 속력이 더 빠르다. 맞죠? 물의 깊이를 일정하게 하고요. 진동자의 진동수를 증가시키면, 이거, 자, 깊이를 일정하게 하고 진동수를 증가시켰대요. 이거 선생님도 문제 풀어봤을 때 그 속력을 일정하게 둔다라는 조건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깊이를 일정하게 하고라고 한 것 같아. 자, 속도가 일정하면 F 람다면 자, V 값이 일정해요. 그러면은 자, 진동수를 증가시키면 어때야 돼? 파장을 감소하죠. 그래서 이웃한 밝은 무늬 사이 간격 이거를 파면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하얀색 선 이거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라고 해주셔야겠죠. 답이 3번입니다. 자, 속력 일정하다는 조건이 조금 있으면 좋겠어. 자, 객관식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올 수 있으니까 빈칸에 답 잘 찾아보시면 돼요. 자, 밑에 있는 파동 잘 보시면 좋겠다. 자,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확인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읽어보시고요. 자, 문제 다 읽어보셨죠? 바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번 횡파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이어야 돼. 자, 진동 방향 위아래로 떨고 있고 진행은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갈 거니까 횡파가 맞네요. 자, 니은번 진동수는 2냐라고 물어봤는데 진동수 2 맞아? 아니죠. 왜? 진동수 여기가 진동수잖아. 그러니까 진동수는 아, 진동수가 아니라 저건 주기죠, 주기. 주기가 2초죠, 2초. 진동수는 2분의 1 이렇게 구해 주셔야 되죠. 자, 세 번째. 진행 방향이 마이너스 x냐 물어봤죠. 수업 때 이거 어떻게 푼다 했죠? 플러스 x로 일단 보낸다 그랬죠. 자, 플러스 x로 먼저 보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파동이 그대로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움직여질 거야. 헷갈리네. 자, 다시 빨간색으로 오른쪽으로 보내볼게. 자, 그래서 모양이 그대로 움직여 버렸죠. 자, 근데 P 지점에 문제 읽으셨죠? P 지점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게 나래. 근데 어떻게 돼? P는 아래로 내려가지면은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죠. 근데 실제 그래프는 플러스네? 그럼 맞아, 틀려? 아니죠. 그러니까 플러스 X 방향은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마이너스 X가 맞습니다. 마이너스 X로 제대로 그려볼까? 자, 제대로 그려보면 저 밧줄이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럼 P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마이너스 X가 맞다. 이렇게 푼다. 답이 그래서 4번. 자, 밑에 있는 확인 문제도 마찬가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랑 나. 자, 선생님이 수업 때 풀어드렸는데, 자, 표를 그려주시면 좋아요. 왜 수업 표를 그려주면 좋냐? 두 개짜리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두 개의 특징을 모두 적은 다음에 비교해 주시면 좋고요. 자, 실제 문제 푸실 때는 숙달이 되시면 표를 안 그리셔도 되는데, 처음 배우시니까 표를 그려주시는 게 좋고요. 은근히 재밌어요, 이게. 자, 파장 써주시고, 주기 써주시고, 진동수 써주시고, 속도 써주시고. 자, 파장은 헷갈리니까 그래. 이걸 하나하나 헷갈리니까 이제 정리해 놓으면 좋아요. A 같은 경우는 자, 파장이 두 칸 차지했죠. 두 칸. 그러니까 2라고 써주세요. B는 네 칸 차지했죠. 네 칸. 자, 나에서 주기는 A는 몇 칸? 두 칸. B는 한 칸. 자, 여기서 질문. 주기란 진동수는 역수죠. 그러니까 2분의 1 이렇게 써줘도 되고 아니면 어차피 비율이잖아요, 쌤 하면은 1, 2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속도는 어떻게 돼야 돼?
t분의 람다죠. t분의 람다. 그러니까 1, 4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다 끝났네요. 자, 이제 물어보는 거 기억부터. A는 파장은 B의 2배다. 반대로 썼죠. 반대로 썼죠. 진동수는 B가 A의 2배이다. 자, 2대1 맞죠? 그러니까 맞네. 속력은 AB와 같다. 전혀 다른데? 자, 답이 1번. 놀랍게도 이게 물리학 2 문제였어요, 옛날에. 지금은 물리 1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확인 문제. 이제 어려운 문제죠. 이거 수업 때도 질문이 많았는데,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되는 게 파동의 모형을 고려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생긴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 모양 그대로가 이렇게 와줘야 돼. 뒤에 그림에 안 나와 있던 요 점점점 모양들이 다 따라오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자, 3초가 지난 순간이면 자, 일단 3초가 지났으니까 자, 매질 1에 있던 이 파동이 초당 1m씩 가요. 그러면은 여기 이 모양이 다 1m씩 이동하는 거야. 그러면 자, 봐봐. 2에 있던 애는 3으로 갈 것이고 1에 있던 애는 2로 가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지. 0에 있던 애는 1로 가겠지. 갖고 1초까지는 이 모양일 거야. 근데 어떻게 돼? 뒤에 이 꼬랑지들이 원래 있었을 거야. 그래서 이 꼬랑지들이 따라와. 이렇게. 그래서 이런 모양이 1초 지났을 때야. 근데 문제가 생겨요. 1초 지나면 갑자기 매질이 바뀌어. 그러니까 매질이 바뀌는 거 아까 유리판 넣어가지고 했었죠? 파장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했고 속도가 바뀔 수도 있다 했어요. 속력이 바뀔 수도 있다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바뀌었어. 1점으로 바뀌었어. 그럼 진동수랑 주기는 일정하니까 V는 F 람다에서 얘가 일정하니까 속도가 증가했다는 건 파장이 증가했다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는 두 번째 뭐냐면 파장이 증가한 친구까지 찾으셔야 돼. 이렇게 찾으셔가지고 답을 고르셔야 돼. 자, 모형은 일단은 1초 지났고요. 2초 더 지나면 1.5씩이니까 2초 지나면 3m 이동하겠지. 그럼 요 아래에 있는 모양이 이 6m 쪽으로 가야 돼. 그러면서 자 1.5m/s가 됐다는 건 파장이 1.5배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면 파장이 지금 2니까 지금 여기 파장이 2죠. 그럼 파장이 3으로 증가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파장이 증가한 게 3까지 증가해야 된다. 요거를 확인하셔야 된다. 그래서 파장이 3 증가한 요런 식의 모양이 있겠죠. 그래서 답을 적절한 걸 골라보시면 이제 4번이 되겠다. 확인해 보세요. 글이라고 하면은 그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5초일 때 그래프 그려보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자, 5초일 때 쌤이랑 해보자. 자, 공부 이렇게 하는 거야. 3초일 때만 구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5초일 때도 해보자. 자, 그러면 5초일 때 쉽나? 한번 해보자. 자, 이게 지금 3초일 때죠. 이게 3초 그림이지. 5초일 때는 여기서 2초만 더 지나면 되죠. 그러면은 여기가 매질 1, 매질 2가 있다라고 치면 자, 매질 2에 여기서 2초가 더 지나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에 있던 친구가 여기에 이렇게 있던 친구가 3초 5초? 5초 좀 애매한데? 아니 그냥 하자. 자, 봐봐. 여기 이 윗부분에 있는 친구들 있지. 이 윗부분 친구들이 2초 더 지나면은 몇 미터 움직여야 돼? 이 3에 있던 친구가 6까지 와야 되죠. 맞죠? 그럼 3에 있던 친구가 여기가 6이라고 하면 여기에 6이라고 하면 3에 있던 친구가 이렇게 와야 돼. 이 모양이. 그리고 뒤에 따라오던 꼬랑지들 있지. 여기가 2라 치면 잘못됐네요. 자, 여기가 x는 3이면 매질 2, 여기가 매질 1이면 자, 여기 x는 0. 그러면 3에 있던 친구가 2초 더 지났으니까 요런 모양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거지. 그 다음에 뒤에 있던 꼬랑지들이 이제 요런 느낌으로 찾아오겠죠. 그러니까 요 있던 애들이
여기로 와야겠지. 똑같은 모양이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저기 여기가 4.5니까 2초 지나면은 3m 이동할 테니까 여기까지가 7.5 이런 느낌으로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4.5 그 다음에 이런 느낌으로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2초 지나면 자, 뭐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 뒤에 있는 친구들은 뭐 안 봐도 그냥 뭐 이런 느낌의 그래프겠죠. 대신에 파장은 여기가 더 짧고 여기 파장은 2고 여기 파장은 3이니까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근데 좀 좀 값이 조금 더 좋게 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자, 굴절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패스하고 뒤에 이제 쭉 넘어가서 이제 안 풀어드린 문제, 수업 때 안 풀어드린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고 자, 문제 보셨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를 그려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A, B. 자, A는 파장이 몇인가요? 2죠. B는 4죠. 자, 다음에 주기가 같대요. 문제. 주기가 같은 파동 1대1이죠, 그러면. 그럼 진동수도 1대1이죠. 속도는 T분의 람다니까 2, 4 이렇게 되겠죠. 자, B가 A의 2배인 거. 자, 기억번, 진동수 아니죠. 파장 맞네. 속력 맞네. 답이 몇 번? 5번. 이렇게. 자, 연습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 그려보시고 자, 이거는 조금 까다롭다. 자, A가 요렇게가 한 번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A가 2번 갈 때 B가 몇 번 갔어? 한 번 갔지. 그쵸? A가 2번 갈 때 B가 한 번 갔지. 그러면 A가 긴 거야? B가 긴 거야? B가 긴 거지. 2배 길어요. 자세히 문제 봐보세요. B가 요게 한 번인데 그 사이에 A가 2번이나 들어왔어. 자, 두 번째. 자, 같은 속력이래요. 문제가. 같은 속력이라 나와 있지. 그러면 1대1이죠, 속도가. 속력이. 자, 그러면 T분의 람다가 1이 나오려면 얘가 1이어야겠지. 자, T분의 람다가 또 1이 나오려면 얘가 얼마여야 돼? 그렇지, 2여야지. 그러면은 진동수는 반비례니까 1, 2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되죠. 기억번. 파장은 A가 B보다 작다. 맞네요. 니은번. 진폭은 A랑 B랑 같다. 틀리죠. 진폭은 요 세로 길이야. 누가 봐도 A가 길죠? 아니고. 주기는 A와 B가 같다. 다르죠? 그래서 답이 1번. 자, 연습 문제. 요것도 마찬가지. 자, 문제 읽어보시고. 자, 문제 다 읽으셨죠? 바로 보겠습니다. 진행 방향 물어보고 있네요. 그럼 어떻게 알아 했어? 일단 X방향으로 그려보라 했는데, 자, 이제 공부를 좀 했어. 그러니까 P점에 있는 그래프가 요 그래프 아니야. 그러면 그냥 조금만 이만큼만 그려봐. 요 그래프, 자, 다시. 요만큼의 그래프를 그대로 X로 움직일 거 아니야. 이렇게. 요만큼만 그려봐. 그럼 이 P점이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지지. 올라가지는 건데, 그럼 플러스로 올라가줘야 되는데, 실제 그래프 플러스 맞죠? 그러니까 플러스 X 맞죠? 자, 니은번. 진동수는, 자, 주기가 4초니까, F는 4분의 1이 나와야지. 아니죠? 자, 진행 방향 속도는, V는 T분의 람다, 시간분의 속력 아니면, F 람다. 그러면 T가 4초. 파장이 4m죠. 4m. 그러니까 1이네. F 람다에 의해서 F가 4분의 1이고 람다도 4잖아.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정답이 4번 주시면 되고. 자, 밑에 문제도 읽어보시고. 자, 다 읽어보셨죠? 파동의 주기가 T일 때 V를 구하래요. 자, V는 T분의 람다인데, 자, T고, 람다가 얼마야? D죠. D. 그 T분의 D. 2번. 이렇게 쉽습니다. 자,
밑에 문제. 아까 그 어렵다고 한 문제 유형이랑 동일해요. 자, 매질 1에서 매질 2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때 1m/s였다가 얘는 얼마인지 모르겠어. 근데 그림을 잘 봐봐. 파장이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매질 2가 되는 순간 늘어났지. 근데 얼마 늘어났냐면 얘 람다가 3인데 얘 람다가 2야. 1.5배 늘어났네. 그럼 여기서 속도가 1.5야. 맞지? 자, 이제 보자. 자, 봐봐. 매질 원에서 V는 F 람다인 거 알죠? 근데 V 값이 1이야. 근데 진동수가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파장 값이 2인 걸 알아요. 그럼 F는 몇 초야? 2분의 1이죠? 그럼 주기는 몇 초? 2초.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자, 기억번부터 볼까요? 자, 기억번. 이 순간으로부터 1초가 지난 순간 P에서의 변이를 물어봤어요. 1초라고 하는 숫자는 중요한 건데, 자, P는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시킬 거야. 또는 아래, 위 이렇게만 왔다 갔다 할 거야. 무슨 말이냐면 P는 제자리에서 위아래 또는 아래 위 이렇게 어느 방향인지 몰라. 그래서 진행 방향을 보고 판단해야 돼. 봐봐. 그래서 P에 관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좋고요. 시험에 나오더라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하죠. 그럼 P가 올라가 버리지. 그럼 P는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변이에요. 그러면은 주기가 2초잖아. 그치? 그럼 여기가 2만큼 들어가는 거야. 그럼 1초 지나면 1이 여기잖아. 그럼 변이가 얼마? 0이지. 0 맞네. 0 맞네. 됐죠? 자, 니은번. 매질2에서 진행 속력은 3이다. 3이 아니라 1.5죠. 파장이 3이에요. 매질2에서 주기는 2초다. 주기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그럼 매질1하고 똑같네. 맞죠? 답이 3번. 자, 굴절은 넘어가고요. 자, 넘어가고. 벌써 끝났네. 여러분들, 이거는 어떤 문제냐면, 풀지는 않을 거예요. 알려만 드릴게요. 뭐냐면, 자, 이 매질의 P가 있는데, 매질의 P가 시간에 따라 속도가 달라. 속도가 다른데, 자, 매질이 진행을 이렇게 하냐에 따라 다른데, 자, 속도가 위로 올라가는 속도면 플러스고, 아래로 내려가는 거면은 또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인데 여기 속도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이런 문제 유형은 아마 물리 원에는 안 나올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속력을 V는 F 람다 했던 거는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그 속도를 말해. 가로로 오른쪽이 아니라 가로 요걸 말했는데 그럼 세로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진동 속도가 있겠지. 그게 이 P의 속도예요. 그 문제를 나타낸 거고 이거 풀려면 미분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굳이 풀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 이 정도만 공부하셔도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